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5일 새벽 1시 35분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5강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서울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비수도권 3단계로 일괄 격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코로나도 수도권에서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비수도권까지 환자가 연일 늘면서 이러한 대책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전체가 3단계로 격상하는 이러한 방안, 다양한 이러한 그 방안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4단계 조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수도권은 조금 확진자가 주춤해지고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놀러도 가고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풍선효과 같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서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하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명박 대통령 논현동 집 공매 얘기했었는데요. 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나왔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이명박과 또 이 이명박 부부 두 사람의 지분으로 돼 있는데요. 2분의 1씩 지분으로 돼 있는데 강남 논현동에 있는 공매처분 부당하다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 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땅만 이명박 대통령의 100% 땅이고요. 건물이 2분의 1 지분으로 돼 있어서 특히 지분으로 돼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캠코가 이 사건 부동산을 건물까지 일괄 공매 처리했다. 이게 중대한 하자고 명백히 무효다라는 이런 본원 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이 신청에서 기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하고 토지가 지난달에 111억에 낙찰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지분 경매에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강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우리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입니다. 오늘 좀 이 사진에 배경도 다르고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우리 새벽 1시 38분인데요. 제가 있는 미국 지금 현지 시간이 오전 9시 38분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조명기구라든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안 와서 조금 울리면서 이 화면도 조금 어둡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밝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2-5강 할 거고요. 소송과 협상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우리가 소송과 협상이 두 기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부를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책 뒤쪽에 보시면요.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이렇게 지분 경매를 풀어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박스로 해서 적어놨고요.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2,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기, 침묵 종결법까지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꼭 프로세스를 이해하셔가지고 이 지분 경매를 해결하고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통지서는요. 타공유자가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아보고 보내온 통지서, 답변 통지서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 증명의 통지서가 아니지만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또 보시고서 참고하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낙찰자인 내가 통지서에 내 전화번호를 적어보내고 또 타공유자가 이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통지서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가 내 전화번호를 타 공유자에게 알려줘서 서로 지분 해소에 관해 가지고 공유지분 해소 죄송합니다. 지분 해소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타 공유자의 연락을 받아서 의논해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연락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뭐 연락이 왔다 그래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잦은 연락을 했을 때 또 커피숍이라든가 상대방하고 잦은 통화를 했을 때 지분 해소 관련해 가지고 많이 접근하는 이러한 그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분 해소를 위한 첫 걸음, 첫 출발점이 내용 증명 보내기입니다. 내 번호를 상대방에 알려주고 상대방에서 연락이 오면 미팅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이끄는 게 이게 아주 첫 단추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보내온 통지서입니다. 기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살짝 먼저 써주는데요.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아께서 보내신 통지서를 받고 알려주신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오히려 우리 투자자인 제자분이 연락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 타공유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고요. 공유지분 해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논하고자 하는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떠한 경우든지 내용 증명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또 전화번호를 알 때는 통화를 통해서 서로 해결해 나가는 게 하나의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요, 우체국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내용 증명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우체국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여주는 것 같이 네이버와 같은 포털 검색에서 인터넷 우체국 치시면요, 바로 인터넷 우체국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곳에서요, 이런 다음 순서로 하시면 돼요. 우편에 보시면은 종합 서비스의 내용 증명이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우편 증명 서비스 내용 증명해서 여기서 요금하고 또 서비스 안내를 좀 읽어본 다음에요. 내용 증명 양식 따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아도 좋고 아니면 직접 한글 파일로 해서 이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내에서 이 내용 증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바로 다음날 들어가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특급도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라도요. 이 길 특급으로 하시게 되면 바로 하루 만에 어디든지 국내에는 다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 인터넷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이러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전해 보시면요.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하는 우리 제자분들은요, 대부분 인터넷 이 내용 증명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지 않고요, 언제든지 이 컴퓨터상에서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분 경매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 노트에다가 기록해 놨다가 이 프로세스를 지분 경매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하나의 메모장 이런 노트를 만드셔 가지고요, 이 노트에다가 처음부터 낙찰 받았을 때 그리고 또 낙찰 받아서 취득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러한 순서대로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노트에다가 기록해 두면서 다음번 투자할 때 더욱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을 신청한 다음에 우편물 선택사항 작성해서 보내고 받는 분도 작성해서 공문을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책자 26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문경매 이 교재 26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내용증명 문서 첨부 작성 완료받으면은 주소 확인한 후에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오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체크해 가지고 보내시게 됩니다. 또 결제 화면에서 비용을 결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다 완성이 되고요. 처음에는 어렵다 생각하시지만요. 이걸 알고 나면은 내가 왜 우체국을 찾아가서 우편으로 해서 이렇게 보냈나 하고 이런 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몸이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요. 누구나 다 인터넷 내용 증명 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작성이 다 되면요. 본문 작성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법을 이제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는요. 꼭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우체국 찾아가서 하지 마시고요. 직접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보내기보다는 이렇게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훨씬 수월하고 좋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내용 증명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4가지 사례로 제가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돼 있는 것 같죠? 폐문부재인 경우가 있을 거고 이사불명 그리고 수치인불명 수치 거절에 관련해 가지고 우편물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타 공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바로 도달하는 예도 있지만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보낸 내용 증명 4가지 해결하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폐문부재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문부재는 받을 사람이 타 공유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외출을 했거나 여행을 했거나 이래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부가 대문에 이렇게 그 현관문에 내일 몇 시쯤 다시 방문하니까 이렇게 안내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때 다시 그 폐문부재이기 때문에 잠깐 외출할 경우에 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방문했는데도 부재인 경우에는요,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관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가지고 그 관할 우체국 찾아가시면요, 여기 어디에 찾아가야 된다는 것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신분증 가져가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폐문부재인 경우에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요. 공유물 분할 본안소송을 청구해서 주소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또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이 사람에게 이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를 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재판부에서요, 타 공유자의 소장을 발송해도 똑같이 이렇게 폐문부재가 나온다. 그러면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타 공유자의 주민등록, 아까 등본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정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서에는요, 주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치불명, 수치거절 모두 주소 명령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이러한 그 주소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처음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타 공유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 소송의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준 보정서를 들고 가까운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나에게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 말고 초본 신청 대부분 초본을 발급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이러한 보정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초본을 교부받아 가지고요. 거기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타공유자 주소가 같다면 그래도 보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재판부에서 타공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재송달하는 이러한 그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폐문부재인 경우에, 송달 불능인 경우에 특별 송달을 통해 가지고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는 특별 송달 방법을 내가 신청해 가지고 또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는 주민등록 초본 언제든지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 송달을 통해서도 또 거부를 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치 송달, 이 보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요, 그 집원에 타공유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 송달 내지는 유치 송달을 통해 가지고도 끝까지 송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내가 제기한 사건 검색하는 방법이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사건 번호를 통해 가지고 검색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사건 번호, 당사자명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 검색 결과 저장 4개 이렇게 칸이 있거든요. 검색하실 때 바로 우측 아래에 있는 사건 검색 결과 저장 체크하시게 되면요, 다음번에 찾을 때 사건 번호 없이도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를 알 때에는 내 원고나 피고 이름 2글자만 입력해도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사건 번호를 하시게 되고요.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정리하자면요,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나의 검색란에 들어가셔서 여기 사건 검색 결과 저장을 꼭 하셔야 다음번에 찾지 않으십니다. 여기 같이 이렇게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 해킹하지 않은 거고 사람이 직접 했다는 이러한 자동 입력 문자 방지, 이걸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정보 수집 방지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해킹하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숫자를 넣게 되는 거죠.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건 번호를 모를 때, 그럴 때는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송달료 하시게 되면요, 숫자 10자리가 나옵니다. 납부했을 때 은행 번호를 받는데요, 이 번호를 집어넣어도 쉽게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번호 요 10자리를 잘 보시고요, 또 누르게 되면 바로 사건 번호가 은행 홈페이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송달료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낙찰자인 원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송달 진행 과정, 폐문 부재다, 이런 것들 송달되지 않고 진행하는 내용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음번에는 35페이지, 오늘 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35페이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송달료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밴드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 노란 이 책표지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실전반 6개월 과정인데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노하우, 또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해결 프로세스까지 아주 깊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공부반이고요. 6개월에 400만원 등록비입니다.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전반을 통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하셔가지고요, 등록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고 깊은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2-6
6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